사과 의견 좀 전달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뭐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중요한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일까요? 이런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외국인의 우수 과학 인재를 유치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글을 제대로 배우고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해서 우리 국민과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센터 방문 목적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늘 카이스트나 우리 CBT 센터를 가기 위해서 대전에 왔는데요. 이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과 희망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제가 그 즈음에 태어났는데요. 그 무렵에 태어난 분들은 어릴 때 희망이 대부분 과학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이 대덕이나 카이스트가 있는 이 대전에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대전은 그런 곳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보석 같은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들이 비자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관한 불안감 때문에 다른 나라로 떠나시지 않고 편안하게 계속 여기서 연구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기여하실 수 있도록 비자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차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장 얘기를 들으러 온 것이고. 강원했다. 강선호 의원은 설레었냐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금요일 밤에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다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거기 줄 서 계셨던 분들은요. 서울 가서 논술 시험 보려 가는 수험생들, 그리고 군대 휴가 받아 내려오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본가에 오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던 환경위원 하시던 여사님들, 다들 굉장히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당연히 거기 계신 분들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덜 귀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의로 계신 분들과 에게 제가 별거 아닌 성의를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일정 끝났으니까 기차 끊기면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꼭 검사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공직도 한 바퀴 쫙 돌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난발에 관해서 언론의 질문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시던데요.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를 인용할 것 같아요.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이제 장관님을 겨냥해서 투지다, 사시 합격하고 갑질을 한다라고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 하면서 NHK 다니고
대우 같은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정석 이니환 검사 혁신위원장이 대전 방문하시는데 이니환 혁신위원장 방문하는데 만나신 건 없습니까? 제 일정과는 무관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이정석 검사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사 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과오가 있을 조직의 과오가 아니라 개인의 과오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인데요. 저는 엄정하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반개혁 동참하는 장관이 동지될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제가 그 하나하나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번 주에 울산 방문도 예정이 되셨는데 이렇게 연속적인 현장 방문이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 행보 스타일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국회 일정이 굉장히 많이 연속되고 있었죠. 아마 다른 전임 법무부 장관들에 비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적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일들이 뭐 저는 이렇게 많이 와주시는 거 추운데 많이 와주시는 거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하는 중요한 정책들 이렇게 잘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총선 출마가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문제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제가 좀 달리 말들은 뭐가 바뀌었다 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프로그램 평가 업무 스타기간으로 지정되어 2019년부터는 전국 15개 출입국 외국인 관련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시험을 그럼 점수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이틀 후에 나오고요.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이게 앞에서 만약에 구설 시험을 보러 장관님 이렇게 어려우시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이건 90kg 아니잖아요. 아유, 감기 걸리셨겠어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길 좀 비켜주세요. 길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맞으시면 안 될까요?